제58기 김현수입니다. 우선 악의 꽃에 대해서 몇 가지 시들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잘 들었고요. 이제 그 저자가 말하는 권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자가 생각하는 권태란 정확히 무엇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인간의 권태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권태는 일단 그냥 대비되게 말씀드리면은 그 만물종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서는 세상 어떤 만물과 대화를 나누고 꽃들의 말을 듣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권태라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조응할 수 있는 것들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즉 내면으로 지나치게 침잠해서 정말 단절된 상태를 권태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을 봐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그런 상황이 권태라고 이제 시인이 말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권태는 일단 이 시인의 말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 매너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태라는 게 반복된 일상에서 계속 치여가지고 그 삶에서 이제 계속 얽매여서 다른 삶을 보지 못하는, 본인에게 필요하고 본인의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삶을 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이제 권태로움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인이 생각하는 그런 권태는 좀 허무함을 느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결국 덧없음, 깨달은 그 자체가 더 그 권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권태는 지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뭘 해도 좀 열정을 보이지 않고 좀 의욕이 없는 그 상태가 권태기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루함이 권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차례 18기 부혜진입니다. 일단 발표 두 분 다 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요약이 정말 잘 된 것 같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아까 발표를 듣고 텍스트 읽으면서 제가 시를 여러 가지 읽어봤는데요. 그 각자 발표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시는 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하고요. 일단 제가 가장 재미있었던 시는 아까 지영님이 발표하신 여행 시였는데요. 그 이유는 엘도라도라는 금으로 만든 도시를 보거나 아니면 죽음을 목전에 두면서도 여행을 꿈꾸려고 하는 모습이 전 인상 깊어서 그 시를 가장 좋아하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넉마주의 이 시가 제일 가장 인상 깊었고요. 인간이 고통이 있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만 결국 그건 아무 의미 없었다는 그거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서 그 시가 가장 인상 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여행이라는 시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여행을 떠날 때 저희가 이제 책으로서도 여행을 접하고, 책으로서도 이제 세상을 보고 이러는데, 직접 이제 저희가 그걸 눈으로 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고 이런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구절에서 이제 죽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저 또한 그런 어떤 시인이 그 죽음으로도 갈 수 있다 여행을 떠날 때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이라는 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똑같이 인상적이었던 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HR의 28기 주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들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책 제목이 악의 꽃이잖아요. 이게 왜 악의 꽃인지가 저는 좀 궁금해서요.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책에서 그 책 설명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악의 꽃에서 악은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이제 안 좋은 어떤 악한 면을 얘기하는 것이요 로 나왔었고 그래서 뭔가 시인이 악의 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쨌든 자본주의화가 된 도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는 이제 아까 말한 죄악, 권태라든지 아니면 속임수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그 속에서도 그 인간들의 어떤 군상 속에서 또 어떤 그런 애정 어린 시선, 따뜻함이 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자본주의 비판하고 도시를 비판한다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고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악의 꽃이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그 도시가 어떤 화려함과 그런 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꽃의 외양처럼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좀 숨겨진 악이나 조금 부정부패 약간 안 좋은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악의 꽃이라는 좀 이중적인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HR 18기 이민수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보들레르가 정신적인 진보 말고 어떤 형태의 진보가 없다고 했는데 그걸 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아무리 발전을 하고 세상이 발전을 하면은 이제 개인이 그런 시스템이나 인프라 때문에 어떤 편해질 수는 있지만 그냥 나 자신으로서의 어떤 정신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성장한다고는 일치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말로 정신 수양을 하거나 뭐 명상을 하거나 요즘에 사람들이 아니면 책을 읽거나 하는 이유가 매일 스마트폰을 보거나 매일 이렇게 자극적인 이런 것들을 세상이 돌아가는 급변하는 것들을 본다고 해서 즐거울 수는 있지만 그게 내면의 어떤 자아라든지 그런 정신적인 면을 가꿀 수는 없다. 그건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시인이 그렇게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하니 그런 부분이 세상이 발달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같이 함께 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또 질문하시면 네.
HRA 18기 2조 문선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어려운 작품인 것 같은데 되게 알기 쉽게 해석을 해주셔서 재미있게 발표를 드렸던 것 같고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악의 꽃이 삶과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미풍이 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 작가가 기소되어서 벌금도 물고 일부 시가 삭제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발표자분들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작품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좀 제재를 먹고 그런 이유는 여기 발표를 안 한 시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좀 선정적이고 좀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울한 내용을 그 시대상에는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좀 밝은 시들이 많이 나오던 시였고 그런 시대였는데 막 삶은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우울한 내용을 많이 실으니까 아마 그 시대상에 안 맞아서 좀 제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제재를 하지 않아 있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적인 내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서슴지 않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나오고 필터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있어서는 좀 이해를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재를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또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게 아까 발표하실 때 악의 뿌리에서 악이 반자본주의고 꽃이 자본주의 유혹이라고 한 부분에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느껴졌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발표자분께서는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견해가 제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면은 스스로 그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돈을 벌고 그런 구조가 결국 세상이 좀 더 이제 다양해지고 성장을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만들어낸 어떤 사회적 가치나 자본주의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나치게 돈만을 생각한다든지 아까 말했던 뭐 정신적인 부분이 결여된 이성과 반대된 그런 물질만 생각하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 결여된 사회에서는 대부분 돈이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짓을 해도 상관없다. 그 스스로는 그렇게 세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그렇게 끝을 치닫아요. 그래서 그런 면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시 뒤 그 제목에 막신디칸에 대한 못했던 여행 막신디칸이 막심 리캉은 이제 초기 사진가입니다. 그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 이집트 여행을 가서 스핑크스를 찍고 그것을 이제 찍고 와서 그 사진을 수집하는 사진가인데 그 막심 디캉에게 쓴 이유는 이 마치 여행이란 시도 여행을 떠나는 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막심 디캉이 이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라서 이제 쓰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정신수양하거나 명상하거나 책을 읽는 이유가 이제 내면의 자아라든가 이제 정신적인 면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부족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부족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지만 이제 굉장히 느낀 점이 많고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이제 또 후반기에도 뭐 종교를 뽑아야 될 때고, 그리고 지금 총무도 이제 뽑아야 될 텐데 이러면서 발표를 들으면서 이게 참 좋은 기회인데 이 좀 지원자들이 안 나온 왜 안 나올까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추천하고 싶다거나 그런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신지,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뭐 조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역할을 중책을 좀 맡으실 생각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엄청 어렵습니까 질문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 있고 이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직책을 맡는다는 거는 당연히 책임이 다르기도 하고 당연히 할애해야 하는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설득을 하자면 당연히 시간이 흐르고 났을 때 그런 직책을 하나 맡아본 경험이 본인에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충분히 자산으로 남을 수도 있고 남을 수 있고 도전해본다라는 의미에서는 저는 좋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부담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담을 좀 내려놓고 다른 조장이나 혹은 조교분들과 같이 함께 더불어서 같이 협력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또 즐겁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은.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Q&A를